자, 봅시다. Mathematical Modeling of Real World Problems. 자, 오늘은 Mathematical Modeling 중에서 선형 모델의 몇 가지 간단한 예를 소개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서치 엔진, 구글 서치 엔진에서의 Mathematics, 페이지 랭크의 공식, 뭐 등등을 커버한 후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 리니어 모델로 이어질 텐데, 먼저 매스메티컬 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합시다. 물론 수학은 뭐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지만, 특히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과 어우러져서 여러 방면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면서, 그러면서 수학이 급속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내가 번역한 책이 하나가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라는 책인데, 이 400년의 이유가 바로 이 17세기부터 혁신적으로 새로운 수학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발전해 왔고, 그것이 이제 서양이 동양을 도미네이트하게 대한 그런 그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수학이란 제목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때 수학이 발전한 이유는 순수한 수학적인 접근에서 발전됐다기보다 사회적인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또 솔리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발전을 가속을 붙여주는 그런 이론이 바로 수학에서 개발돼서 그런 역사 발전의 속도를 수학이 도와주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을 다룬 책이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라는 책으로 아마 조만간에 발간이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난 17세기 이후에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러고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 수학 기초, 도대체 그 많이 발전한 수학들은 이제 리스트럭처링하고, 그거에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수학 기초론이 강조되면서 현대 수학인 수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작업으로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온 것은 주로 이 수학 기초론에 근거한 그런 아주 이론적인 부분에 대부분 몰두해 왔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수학은 많은 분야와 통일과 응용을 추구하면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의 발전과 발명은 그 응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았듯이 컴퓨터의 발명은 이전에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업적을 단 몇 달, 아니면 며칠에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환경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수학이 수학적 모델로서 우리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에 깊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선형 모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수학적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래 문제가 가졌던 중요한 성질들을 수학적 모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델이 그 원래 현상을 충분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배운 지식에 기반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모델링이 복잡해져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모델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한 선형 모델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이어서 구글에서의 페이지 랭크 개념을 이용한 구글 검색 엔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형 모델에 대한 간단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퓰레이션 모델로 매년 시골에서 도시로
일정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또 도시에서 시골로 일정한 인구가 귀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에는 도시와 시골의 인구 비례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은 도시에 사람이 다 모이고 시골에 한 명도 안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도대체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야죠.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빨리 몰린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그 속도를 좀 늦춘다거나 아니면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 퍼퓰레이션 모델이 아주 전형적인 리니어 모델의 예입니다. 두 번째 예로 경제학에서 경제학자 레온티에프가 1973년에 소개한 투입산출 모델의 일부를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경제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생산업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그 인력이나 자본과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생산물 프로덕트의 그런 데이터들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 이 표로부터 투입 산출 이 표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소비 행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열 벡타들이 1만원 가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산업 또 농업 또 기타 서비스 분야의 인풋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생산자들도 그 과정에서 그걸 다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라 그 생산물의 일부를 소비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를 들어 생산자들이 소비하는 물건의 양이 X1만 원의 공산품, 또 X2만 원의 농산품, 또 X3만 원의 기타 투입이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요런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벡터스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면 CX만큼의 이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생기고 이것을 이 주어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중간 수요 벡터라고 합니다. 외부 수요, 즉 이제 우리가 팔아야 될, 우리가 만들어내서 이제 출고를 시켜야 될 그런 물량이 D 벡터로 표시된다고 한다면 전체 생산에서 이 중간에서 이제 소비될 그런 중간 수요를 뺀 것이 이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 수요 D 벡터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X-CX equal D라는 이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적 모델링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풀었으면 I-X equal D라는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행렬 I-를 이제 레온티에프 행렬이라고 하고 요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레온티에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트로덕터리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운 지식만 있으면 결국은 이런 투입 산출 모델에 대한 어떠한 답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리니어 모델의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줬고, 그 다음,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선형 모델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서큐트이 있다고 할 때, 전지가 들어가고, 저항기가 있고, 그러한 전기 회로에서 저항기에 흐르는 이 전류를 이제 구해보자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고, 또 물리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매일 보는 얘기겠지만은, 이 서킷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운 전류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또 전압 법칙을, 그리고 오음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미지수 3개에 대해서 3개의 식이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걸 풀기 위해서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쉽게 답 I1, I2, I3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I1, I2, I3를 뭐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I1에 흐르는 저항 I2, 전류 I2에 흐르는 전류, I3에 흐르는 전류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훨씬 더 복잡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뭐 연립방정식 세우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없이 다 똑같은 이유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이걸 푸는 게 뭐 사이즈가 뭐 3x3이 아니라 10x10이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고, 뭐 100x100이어도 뭐 손으로 푼다면 좀 까다롭겠지만은 뭐 아까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 그러면 뭐 1초면 답이 나올 테니까 어떤 경우도 사실 원리만 이해하고 수학적 모델링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전혀 없겠죠. 자, 위의 얘들은 식이 모두 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에서 선형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일반 해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은, 그러니까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인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답을 그냥 쉽게 척척 보여주지만, 비선형 모델은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진 비선형 방정식이 표현되는 식을 통해서는 실체 현상을 모델링하거나 또 실제 답을 구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어렵고, 또 비선형 연립방정식은 개수의 작은 변화에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이 퍼터베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선형 모델들은 보통 예측을 하더라도 원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올 원하는 답이 아니라 엉뚱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모델을 그냥 비선형 모델로 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키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모델을 식을 세우더라도 그거를 그 문제 자체로 풀어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걸 도대체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키는 모든 비선형 현상들도 실제로는 그 작은 간격으로 나눠보면, 시간 타임을 나눠서 본다면 그 피리어드에서는 선형적으로 비헤이브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비선형 문제들을 선형 문제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99.99%의 비선형 모델들이 다 리니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래서 비선형 모델링이 나왔을 경우에는 리니얼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리니어 모델에 대한 답을 구하고, 거기서 뭐 바이피케이션을 하건 이그지스턴스건 스테빌리티건 연구를 하고, 그것을 원래 문제 비선형 문제로 끌어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매스매티컬 모델링에서 선형 모델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선형 모델을 다룰 줄 모르면은 비선형 모델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치 해석에서도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3차 이상의 폴리노미얼이 되는 것들은 다 2차로 다 바꿔서 그러니까 선형 계획법에서도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있고 쿼드라틱 프로그래밍만 있지, 그 다음에 뭐 큐빅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치적 접근은 다 기본적으로는 선형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쿼드라틱을 만들어서, 그리고 큐브 이상은 인터벌을 줄여요. 인터벌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식이 n차 다항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n차 다항식이 아니라 뭐 사인, 코사인, 뭐 익스포넨셜 막 섞여 있는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도 컨티뉴어스 펑션이면 와이어스트라스 정리해서 언제나 어프록시메이트한 폴리노미알을 구할 수 있죠. 어프록시메이트한 폴리노미알을 구하면 이제 디그리가 높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지만 결국은 생각해보면 델타 x를 작게 해주면, 델타 x 처음은 작게 해도 상수항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죠. x제곱에서도 델타 x를 제곱하면은 x제곱은 꽤 변화가 크게 나타나죠.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데 델타 x의 세제곱, 델타 x의 4제곱, 그게 0.01쯤 된다 그러면은 그 인터벌을, 델타 x를 0.01로만 잡는다 그러면 제곱까지는 영향을 미쳐도 세제곱만 되면 얼마큼 작아져요?
0.01을 세제곱하면 0.00001쯤 되고 4제곱쯤 하면은 급격히 적어지기 때문에 앞에 웬만큼 큰 100이나 뭐 1000이 있더라도 곱해버리면 거의 미미한 숫자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폴리노미얼 익스펜션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큐빅 텀 이상은 사실은 델타 x만 작게 주면 다 0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식은 리니얼라이제이션 하고 나면, 그러니까 폴리노미얼로 바꿔놓으면은 2차식 플러스 리메인더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2차식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아무리 복잡하고 변수가 많고 하는 거라도 결국은 n/n 행렬을 인볼브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바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과정이 리니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건 어떤 모델링이건 결국은 2차식으로 바꿔놓고 쿼드라틱 폼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걸 리니얼라이즈 시키면 바로 그 변수 개수만큼의 변수가 n개면 n/n 행렬로 바뀌면서 2차식이 ax equal b라는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준범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실제 푸는 건 뭘 푸냐? 결국은 ax equal b라는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경영학 문제건 사회학 문제건 공학 문제건 뭐 물론 수학적인 다양한 전공의 문제도 다 결국은 ax equal b를 풀어야만 원하는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딱 그런 이유로 이 선형 모델에 대한 이해와 그 기본 테크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형 모델을 다루는 걸 배운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쿼드라틱 폼을 선형으로 바꾸는 리니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을 배우는 거고, 그게 보통 옵티마이제이션 클래스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 외에도 교통 문제, 또 뭐 메디컬 이미징 프로세스 문제, 뭐 화학 반응식, 또 암호, 컴퓨터 공학, 또 요새 그 바이오 매스, 또 인터넷 시큐리티 등에서 쓰이는 다양한 선형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다 배우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